네, 안녕하세요. 금일 4월 22일 현재 시각 9시 13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방송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장블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핑크천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자, 오늘 4월 20일 봐보도록 하죠. 일단 어저께 VIP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KL람이 오늘 장중 29% 상승을 하였습니다. 황금 라인 돌파 시도 자리였죠. 최근에 화살표 흐름도 좋았었고, 그리고 하락에서 빨간수 지지랑 형성, 첫 핑크 급등, 거래량 들어왔고요. 깜장 라인까지 매물 소화하면서 거래량 두 번 들어왔고, 눌러준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급등 일봉 전고 돌파, 그 다음 올라갈 자리가 황금 라인이죠. 황금 라인까지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네, 5,200원까지 상승하면서 29%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엑서지 종목을 좀 추천한 지 좀 된 종목인데, 그때 추천드렸던 이유도 똑같아요. 케일럼 추천드렸던 이유랑 똑같은 거거든요. 엑서지라는 종목도 하락하사 빨간색 황금화살표도 거래량이 두 번 들어왔죠. 그래 놓고 22편까지 눌렀다가 좀 간 케이스예요. 엑서지는 제임스 내일 황금 라인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엑서지. 그러니까 사실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은 빨리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한번 눌렀다가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왜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냐면 뭐 빠르게 수익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천천히 수익을 먹을 수도 있지만 비중만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 웬만하면 수익으로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비중을 크게 들어갔을 때는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돼요. 왜냐면 얼마만큼 빼고 갈지를 모르니까 비중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리스크는 최소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 아파트는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HMB 디자인. HMB 디자인도 추천한 지는 조금 됐어요. 뭐 며칠 안 됐지, 이거 사실. 이거 HMB 디자인 왜 추천했어요? 빨간 화살, 황금 화살 거래량 들어왔죠. 22평 올라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갈 자리는 초록 라인, 깜장 라인 돌파 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 16% 상승했습니다. HMB 디자인 오늘 4,290원까지 갔어요. 420원까지 가면서 오늘 1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산타 매도 신호 발생. 스튜디오 산타도 추천드렸던 이유는 같아요. 지금 보시면 화살표 뜨고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들이 있죠. 그리고 저점에서도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 물량들을 얘네들이 당연히 위에서 치고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어저께 VIP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스튜디오 산타. 스튜디오 산타 깜장 라인 돌파 시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27% 올라갔어요. 스튜디오 산타.
27%까지 올라가면서 깜짝 라인 붕어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SK폴리텍, SNK폴리텍, SNK폴리텍. SNK폴리텍도 오늘 단타가 가능했던 자리인데요. 분봉성 화살표 뜨고 장중에 그래도 10% 상승했습니다. SK폴리텍. 자, 반면에 오늘 지금 지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지지라인이 형성하고 22평을 올라타면서 황금 화살표가 나오고 그 이후로 쭉 우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캔들을 보시면 전일자 캔들의 시가도 깼고 그 이틀 전에 빨간 화살표 지지라인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폭락이 나왔죠. 사실 오늘 양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폭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밑으로 꺾인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혹시라도 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지지라인이 여기 바로 22평 밑에거든요. 875포인트. 여기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875포인트 이탈하는데 내 종목도 빠지고 있다,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 밑에 저점 바닥까지 빠졌다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 뭐 비중이 작다라면 버틸 수 있겠지만은 내가 어떤 종목 들어가는데 비중이 크다. 근데 코스닥 지수가 875포인트 22평 지지라인을 깨버린다. 무조건 그냥 손절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더 싼 가격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오늘 장중에도 지수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전일자 캔들 시가를 깨버렸어요. 고점 라인에서. 특히 이전 고점에서.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이전 언덕의 고점 저항이에요. 굉장히 제가 VIP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전 고점의 저항인데 여기 돌파하면 더 가겠지만 여기 돌파하지 못하면은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이전 고점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지금 보시면 이 코스닥 지수가 22평을 올라타면서 화살표 우상향을 했는데 지금 화살표를 깨면서 22평까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22평을 이탈해 본다면 폭락 나옵니다. 폭락.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875포인트 이탈하면서 22평을 이탈하는데 내 종목도 똑같이 지수처럼 빠지고 있다.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자면,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22평을 이탈 안 하고 지금 하락 화살표 떴죠. 자, 하락 화살표 나왔잖아요. 빨간 화살표가 빨리 나와줘야 돼요. 자, 코스닥 지수도 얼마 전에 파란 화살표 나오면서 22평 이탈하니까 폭락이 나왔죠. 근데 폭락이 나온 이후에 빨간 화살표가 나오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우상향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파란 화살표 나오고 아직 빨간 화살표 나오지 않았죠. 이 22평을 지켜주면서 빨간 화살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락이 폭락. 그럼 전체적인 지수 흐름은 어떻게 가느냐? 이 박스권을 갈 거예요. 이 박스권. 쌍바닥 W 패턴 찍고 이전 전고점까지 온 거예요. 그 전고점에서 이제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지수 저점을 찍으면서 22평에서 노랑 화살표,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 쭉 우상향 하다가 하락 화살표 뜨고 조정 나왔지만 22평 이탈 안 했죠. 하락 화살표 조정 나오고 20평 이탈하니까 60평에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빨간 화살표 뜨고.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게 빨간 화살표가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지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조정 이후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이랑 월요일. 그래서 내일, 잠깐만. 내일이 4월 21일. 내일 중요하고, 그리고 월요일. 내일이랑 월요일날 여기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은요, 지수가 폭락이 나올 수 있어요. 항상 최악의 경우로 열어둬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웬만한 종목도 다 밀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세계적인 동향도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과 뭐 대만 그리고 미국도 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터지면서 오늘 보시면 방산주들이 올랐죠.
방산주들이 오르고 또 사료주들이 올랐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리스크 관련 종목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2평 이탈한다라면 폭락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리스크 관련주들 있잖아요. 사료주들,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 석유 관련주들, 방산주들, 이런 리스크 관련주들이 오른단 말이에요. 리스크 관련주들. 오늘 양지사가 상한가를 갔어요. 자, 특히나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할 때 양지사가 올라갑니다. 양지사가 오늘 상을 갔단 말이야. 그죠? 양지사가 상을 갔는데 초록 라인을 뚫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내일도 지수가 일단 더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양지사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일단 단타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타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봐보죠. 오늘 채팅창 분간시종부터 채팅창 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하셔야 돼요. 특히 이 지수가 작살날 때 골팍이 나와버리면 골치 아파요. 비중이 작으면 뭐 버틸 수 있겠지만 비중이 크면은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비중이 크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쭉 봐보죠. 오늘 셀바이오 휴먼텍이 스펙 합병 상장을 했죠. 화장품 관련주예요. 화장품 관련주 셀바이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분봉을 보시면은 셀바이오 휴먼텍이 보시면 여기 분봉 화살표 지지라인이죠. 분봉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여기가 매수 포인트거든요. 보시면 여기 신규 상장주들은 분봉 화살표 보고 단타하면 돼요. 보시면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녹색 화살표 상한가를 붙였거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이렇게 분봉 화살표 흐름을 보시면 되시고, 최근에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과 같이 이슈가 엮여가지고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 뭐 신규 상장주들은 화살표 보고 매매하셔야 된다. 분봉 화살표 매매. 오늘 레전드 팀에서는 이거 셀바이오 이거 하신 분이 있는데 잘하셨네요. 셀바이오 휴먼텍이 오늘 상한가를 갔었고, 좀 봐보죠. 국제적인 정세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슈되는 것들은 있죠. 보시면은 일단은 경제사절단 관련주들, 경제사절단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뭐 오늘 보시면은 뭐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안 올라간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띄워드렸던 내용인데 경제사절단 관련 종목들이 있어요. 뭐 삼보모터스, YIK, 뭐 이수화학, 뭐 광명전기, 뭐 오늘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올라가다가 뭐 지수 밀리면서 같이 밀려버린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래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산주로 퍼스텍이 또 강하게 올라갔어요. 방산주들은 뭐 퍼스텍 매수 신호 발생. 퍼스텍, 한일단조, 스페코 뭐 등등이 있죠. 퍼스텍도 최근에 화살표 흐름이 좋았어요. 깜장 화살표 급등. 첫 핑크가 나왔죠. 첫 핑크가 나왔을 때 그 3분의 1 값을 지켜주면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을 하지만 그 3분의 1 값 깨트리면은 22평 눌렀다가 다시 갑니다. 근데 일봉에서 이렇게 핑크 화살표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핑크 화살표가 다시 또 나오면서 급등할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핑크 화살표 나온 종목들은 좀 물리더라도 버티면은 나중에 두 번째 핑크 화살표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비중만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 웬만하면 수익 먹고 나올 수 있거든요. 화살표 매매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서 보시고, 오늘 KL럼 스튜디오 산타 그리고 KL럼 네, 바로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리파인도 잘하셨어요. 웅님. 리파인. 매도 신호 발생. 리파인도 그래도 오늘 한 5% 정도 또 상승을 했었죠. 리파인도 최근 화살표 흐름 좋았었고 잘하셨고요. STX 잘하셨어요. STX도 최근에 이제 화살표 흐름 좋아서 회원분이 물어보셨던 종목이죠. 또 역시나 이 종목도 급등 나오기 전에 항상 어떤 화살표 패턴이 나오나요? STX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급등, 그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급등. 네. 예전에 저희 회원분 중에 레드킴님이라고 있죠? 레드킴님이 이 매매만 했어요.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죠? 500에서 1000만원 삽니다. 거래량 터지면 매도. 22평에서 화살표 뜨면 또 들어가요. 또 거래량 터지면 매도. 또 22평에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또 들어가요. 500에서 1000만원. 또 거래량 터지면 매도. 이것만 했거든요. 이것만 8개월 했어요. 이 매매만. 투자금 7천이었죠. 한 7, 8억 정도 수익 봤죠. 거의 10배 이상 불리고 졸업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화살표 매매 기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매매에 집중하셔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많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수익 롱런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의 모델을 내가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니까요. 잘하셨고, 오늘 원전주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기술이 상승을 했습니다. 잘하셨네, 서영배님. 매수 신호 발생. 오늘 같은 날 수익 주면 팔아야죠. 그래도 9.9%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 터뜨렸었고. 그리고 순규님 광명전기 잘하셨어요. 광명전기도 한번 쏠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첫 핑크 나왔었고 오늘 두 번째 핑크가 터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광명전기가 오늘 좋았었고요. 광명전기 하신 분들 잘하셨어요. 이 경제사절단 관련 종목이에요. 광명전기가 그죠? 광명전기 이런 애들. 근데 경제사절단 관련 종목인데 이슈도 있었고 화살표도 좋았죠. 그리고 첫 핑크까지 있었던 종목. 그래서 오늘 일봉의 첫 핑크를 돌파하면서 급등. 이게 보시면 이전 첫 핑크 거래량 터진 자리를 오늘 갭을 띄어서 갭으로 돌파했잖아. 그럼 바로 급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4% 상승했고 갭을 많이 띄운 것도 아니에요. 갭 5%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네, 장전에 호가 보고 매수 걸어두시거나 시장가로 아니면 장 시작하고 땡치자마자 바로 사야 돼요. 그래야지 갭을 띄우고 바로 수익을 주니까요. 잘하셨고 최영식님 STX 잘하셨고요. 그리고 웅님 빅텍 잘하셨어요. 웅님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잘 잡으세요. 보시면 빅텍이나 스페코, 한일단조 이 방산주들은 저점에서 화살표 흐름이 좋았었던 종목들입니다. 그죠? 저점을 형성하고 하락화살표, 빨간색, 황금화살표가 떴었죠. 자, 일봉에서 하락화살표, 파랑, 빨강, 황금화살표가 떴죠. 근데 아직 뭐가 안 나왔죠? 핑크화살표 급등이 안 나왔었죠. 그게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럼 오늘 팔면 돼요. 오늘 20%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매매 패턴을 잘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하락화살표, 빨간화살표, 황금화살표가 뜬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그 다음 나올 게 뭐죠? 핑크화살표 급등이죠. 핑크화살표 뜨고 거래량 터지면 그때 팔면 됩니다. 특히 스윙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점을 잡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락화살표, 빨간화살표, 황금화살표 뜨면은 분할 매수하시거나 그냥 한 번에 매수하셔도 돼요. 그리고 핑크화살표 뜨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하셨고요. 오늘 효성 OMB도 보시면 매수 신호 효성 발생. OMB도 오늘 왜 올라왔어요? 이것도 사료 관련 종목이에요. 하락하면서 오늘 급등 나왔죠. 오늘 뭐 한일사료라든지 뭐 효성 OMB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매수 다 신호 리스크 발생. 관련 종목들이에요. 곡물주들
보시면 미래생명자원도 최근에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떴는데 아직 핑크 화살표가 안 나왔죠. 그게 오늘 터지면서 급등 나온 거예요. 오늘 28%.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표를 보면서 얼마든지 종목을 선침해할 수가 있어요.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면 사야죠. 그리고 언제 판다? 자, 빨간 화살표 뜨고 황금 화살표 뜨면 매수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 팔아? 핑크 화살표 거래량 터지면 저항 부근에서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미래생명자원이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떴을 때 매수 영역이고, 그럼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바로 이평 전고 저항이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부근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잘하셨고, 승규님이 EID도 잘하셨어요. 소니도 잘하셨고요. 잘 될 거야 님. 소니드도 이 종목도 최근에 회원분이 급등하기 전서부터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봉 전고 돌파 시도할 거다. 하락화살표, 빨가서 황금 화살표 떴잖아. 근데 아직 핑크 화살표가 안 떴잖아. 그죠? 핑크 화살표 떠서 급등 나왔죠. 그때 여기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회원분이. 그래서 22평에서 화살표 떴을 때 물어봤단 말이에요. 결국엔 급등 나오죠. 핑크 화살표 거래량 터졌죠. 오늘도 또 급등 나왔어요. 17%. 잘하셨고요. 잘 될 거 아니면 SI 리소스 잘하셨고요. 웅님이 저는 장점이 이런 흐름을 잘 보세요. 오늘 지수 밀렸죠. 지수 밀린 것도 아니라 오늘 지수 폭락이 나왔어요. 그죠? 그 고점에서 그 전 화살표 캔들의 시가를 깨버렸기 때문에 내일도 하락할 확률이 일단은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이 올랐던 궁극적인 이유는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러시아 외무부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하면 적대행위로 간주한다. 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윤석열 이 대통령님께서 그 무기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수가 폭락이 나온 거예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실 외교적인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겠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 뉴스가 나올지 알고 방산주들이나 사료주들이 저점에서 화살표 흐름이 왜 좋았을까? 그죠? 근데 사실 세력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흐름을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올지 미리 예상하고 저점에서 화살표 흐름을 만들면서 물량 매집을 하고 들어올리면서 팔아먹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런 뉴스들이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 매매를 공부해서 우리가 선침해 한다라든지 아니면 오늘 장 초반에 뭐 단타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화살표 매매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게 되면 이 시장의 상황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선침해가 가능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단타가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여러분들 매매 기준을 삼음으로써 여러분들 지속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양지사도 잘하셨고, 웅님, 그쵸?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이 그날 장 흐름이라든지 이 최근 지수의 흐름을 잘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잘하셨습니다, 웅님. 그 웅님의 장점이 저점을 잘 잡아요. 이 빅텍도 최근에 이제 물어보셨었잖아요, 그죠? 빅텍도 급등 나왔고. 그리고 사료주들. 그 얼마 전에 그 웅님이 고려산업 있죠? 고려산업. 이것도 사료주예요. 매수 신호 발생. 오늘 갔잖아요, 그죠? 이 사료주도 웅님이 여기서부터 22평에서 화살표, 녹색 화살표 떴을 때부터 이거 고려산업 괜찮다고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갔죠? 오늘 7.9%. 이게 3등주라서 많이 가진 못했지만 1등주 강한 종목들이 더 세게 치고 올리죠. 얘는 약간 3등주 느낌인데 또 뭐 7.9%면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양지사랑 신라섬유랑 같이 올라가죠. 맞아요. 웅님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게 있죠. 제가 왜 잘하시는 분들을 왜 계속 발굴해내고 하려냐면 이 각각의 이 장점과 저랑 또 다른 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상상치도 못한 자리에서 매매하셔서 수익 내시는 분들, 그럼 저도 그분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저도 저만의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매매만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뭐 단타도 하고 스윙도 하고 뭐 스캘핑도 하지만은
좀 애매한 자리는 저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도 어느 때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 같이 볼 때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미들끼리 잘하는 개미들끼리 뭉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시장 사실 지금 이 한국 특히 한국 주식에서 살아남기라는 쉽지 않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세력의 패턴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계속해서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다양한 매매 패턴을 화살표 매매 패턴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여 있다라면은 저는 그게 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도 항상 배웁니다 회원분들한테. 그리고 저도 아차했을 때 다른 회원분들이 이 종목 딱 볼 수도 있고 그 종목 화살표 흐름 보고 나도 들어가서 수익 먹을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려산업도 상승이 나왔었고 웅님 잘하셨네요. 그렇죠. HMB 디자인 상승했고요.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 뭐 에너지 관련주도 올라가죠. 왜냐면 이런 관련주 사료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방산주들 지정학적 리스크 어떤 뭐 국제적인 정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 리스크를 먹고 가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리스크예요. 그런 관련주들은.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양지사가 올라오고 신라섬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련주들. 그거 자 봐봐요. 웅님이 양지수가 폭락이 나온다. 양지사가 상한가 가능성이 있다. 양지사 상한가 같죠. 이게 참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양지수가 빠질 때는 양지사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리스크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GSE,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훈구석유 뭐 이런 애들이. 그래서 저는 주식은요,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똑똑해야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주식은 암기예요. 암기. 세력의 패턴이 어떤 화살표 흐름에서 어떻게 급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떤 관련주들이 올라가는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을 때 어떤 관련주들이 올라가는지, 저는 주식은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 수학이랑 뭐 학원을 다녀야 되는 그 과목들이 있죠. 뭐 수학 뭐 이런 거는 더럽게 못했어요. 왜? 돈 없어서 학원을 못 갔거든요. 근데 암기 과목 있죠. 뭐 사회탐구 뭐 요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문과를 갔어요. 사회탐구 뭐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잘 봤거든요. 저는 이 주식은 특히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주들이 어떻게 해서 급등하는지, 이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뭐뭐가 있는지, 그 종목들이 화살표 패턴이 어떤지, 그거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매매가 이슈 플러스 화살표 보고 매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슈가 없는데도 화살표 있을 때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이슈가 없는데 화살표 두고 한번 뺐다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종목들은 이슈도 좋고 화살표도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 신라섬유까지 오늘 또 보시면 신라섬유까지 오늘 상한가 갔어. 근데 정말 웃긴 건 신라섬유가 최근에 22평 부근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가 떴어. 근데 오늘 핑크 화살표 떴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거예요. 정말 희한한 게 세력들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러이러한 뉴스가 터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면서 물량을 서서히 모았고 오늘 급등을 시킨 거예요. 오늘 뉴스가 나왔잖아. 그죠? 어제 저녁 때부터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경제사. 그래서 보시면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경제사절단 관련주들, 오늘 또 방산주 관련주들, 그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들, 뭐 석유 관련주들, 뭐 사료 관련주들, 뭐 그런 종목들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세력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세력들의 내부 그런 찌라시들을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쉽진 않아요. 아니면 돈을 많이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런 찌라시들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급 찌라시들 있죠. 상급 찌라시. 한 달에 500만원씩 내야 돼요. 상급 찌라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한 달에 100만원씩 내요. 찌라시 받으려고.
그 찌라시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상급 찌라시를 받을 수 있어요. 500만원씩 내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한 달에 500만원씩 내면서 그런 상급 찌라시를 받을 이유는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정말 큰 금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그 상위 1%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 찌라시 다 돈 내고 받아요. 그러면 그 뉴스가 먼저 나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뉴스를 보면서 자기는 미리 대응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나노 CMS도 이따가 같이 봐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을 특히 초보분들이 한국 주식을 접근했을 때 왜 주변에 주식하다가 깡통 찬 사람들, 왜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주식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확률로서 수익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정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시고 아직도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깡통 차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웅님이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을 지속적으로 잘 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 기복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바꾸셔야 돼요.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시작하셔갖고 한 1년 정도는 많이 경험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규님 조선내화 잘하셨고, 그래서 오늘 장이 마감됐죠. 신라섬유는 내일도 한 번 더 갈 자리가 있네. 그죠? 자, 여러분들 채팅창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일단 지수 내일 더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신라섬유까지 뭐 양지사나 신라섬유까지 상한가를 가서 내일 지수 밀리면 한 번 더 갑니다. 나노 CMS 봐볼게요. 나노 CMS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나노 CMS도 지금 보시면 여기 화살표 자리만 이탈하면 여기서 한 방 쏠 수 있는 자리예요. 초록 라인 돌파 시도. 나노 CMS 괜찮습니다. 얘는 오늘 지수 밀렸는데 버텼네. 이런 애들이 괜찮은 거예요. 오늘 지수 작살나는데 22평에서 버티는 애들 있죠. 버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팜스토리도 사료주예요. 그렇죠? 팜스토리 자, 봐봐요. 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사료주인데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떴죠. 노랑 화살표까지 22평에서.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핑크 화살표 급등. 자, 우리가 그런 500만원씩 내면서 그런 찌라시들을 미리 받을 수 없으니 우리는 화살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저도 돈 아까워서 500만원 찌라시 안 받아요. 왜냐면 100만원 정도 내고서도 얼마든지 수익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500만원짜리 안 해요, 저도. 팜스토리도 오늘 급등. 팜스토리는 내일장에서 오늘 종가 분봉 좀 보자. 살아있네요. 여기 19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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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안하면 내일도 다시 상승 가능해요. 1940원 잡고 이탈 안하면 내일도 한방 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잡고 가시면 돼요. 유안타 8호 스펙이요. 유안타 8호 스펙 최근에 이제 핑크 화살표 두 번째, 세 번째 핑크 화살표에서 어저께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래서 어저께 상한가 간 캔들이 3분의 1 값이 중요했는데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7%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분봉 추세가 밀리면서 맞고 밀렸는데 내일 장이 중요해요. 지금 지수 빠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3,920원 여기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여기 지지해 주면 다시 반등 가능하고요. 이탈하면은 다시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유안타 파워로 스펙이 22평까지 빠져준다면 땡큐죠. 지수가 밀리고 있으니 3,920원에 이탈하면 여기서 다시 갈 거예요. 근데 지수가 밀리고 있으니 만약 3,920원 깨지고 이 기준값을 밀어준다라면은 22평 밑에 있죠.
22평까지 빼주면은 땡큐죠, 그러면. 그러면 땡큐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어떤 종목이 조정 없이 그냥 계속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한번 빵 튀었다가 22평까지 눌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락가서 빨간색 뜨는 종목들. 그 자리는 땡큐예요. 첫 번째 22평 눌림목. 첫 22평 눌림목. 그 자리를 주면 땡큐입니다. 근데 그 자리 안 주고 갈 수도 있어요. 뭐 내일 지수가 혹시나 반등이 나온다라든지 3920원에 안 깬다라든지 또 이 종목을 눌림목 잡고 오신 분들은 3920원 잡고 가시거나 3920원 깨지면 22평 눌림목을 보셔야 돼요. 사실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 관련주들이 올랐고 또 유안타 파로스펙이 그 관련 이슈가 엮여 있다라면은 그죠? 22평 눌러주면 정말 땡큐죠. 일단은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3920원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 이탈 안 하면 거기서 다시 상승할 거고 거기 이탈하면 22평 눌러주고 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화살표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궁금하신 종목들은 이렇게 생방송이나 아니면 톡으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오늘 폭락장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도요. 자 보시면 자 이거 윗꼬리 연봉의 황금화살 이거 매집봉이라고 그랬죠. 그럼 언제 다시 올라간다? 빨간 화살표 뜨고 올라간다 그랬죠. 빨간 화살표 오늘 또 올라갔었어요. 자 보시면 그럼 오늘 캔들이 중요해요. 오늘 캔들의 시가가 중요하고요. 오늘 캔들의 시가 이탈하면 다시 상승 돌파 시도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지수가 밀리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을 때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또 방산주들 이런 종목 리스크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일단은 대성에너지도 오늘 캔들의 시가가 이탈 안 한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에너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보시면 자 봐봐요. 윗꼬리 연봉의 황금 화살표 매집봉이죠. 윗꼬리 연봉의 빨간 화살표 거래량 터지게 돼 매집봉입니다. 그러면 급등 조정 이전 대칭 자리에서 다시 급등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화살표가 뜨거나 19,000원 있죠. 19,000원 거기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상승 가능해요. 그래서 리스크 관련주들은 뭐 석유 관련주들, 뭐 에너지 관련주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사료 관련주들, 그죠? 그리고 양재사 신라섬유 그런 종목들, 방산주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암기예요. 특히 한국 주식은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머리 좋다라고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주식은 저는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항상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추천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10시 10분 10시 10분에 VIP 방송 이어갈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